책 한 권을 반 페이지로 요약한 스포일러 충만 북리뷰. 르 코르비지에의 작은 집. 호숫가 작은 집. 그 의미와 가치. 건축 역사에 길이 남을 탁월한 건축물들을 다수 남긴 르 코르비지에에게 아직 자신의 건축 철학과 기량이 원숙해지기 이전에 레만 호숫가에 지은 작은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 1952년 병상의 아내를 위해 지중해 연안 카프 마르탱에 지은 원룸 형식의 작은 오두막을 제외하면 이 집은 그가 지었던 건축물 중 가장 작다. 그는 왜 하고 많은 작품들 중 하필 이 작은 집을 위해 몸소 편집하여 책까지 냈을까? 그것도 원공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작은 집을 번역하면서 이전에는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질문을 하게 됐다. 묻고 나니 답은 자명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집이 그가 가장 아꼈던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 집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소중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그곳에 살았던 가족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스위스 최초의 근대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집이 갖는 건축적 가치 때문이다. 작은 집. 레만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은 포도밭이 계단식으로 층층이 경작되는 곳이다. 줄지어 선축대의 총 길이를 합산하면 무려 3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지구를 일주하는 여행거리의 4분의 3에 달한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다. 이 축대는 좋기 몇백 년은 된, 아마도 1000년은 됐을 작품이다. 이 작은 집은 은퇴하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후를 보내실 곳이다. 어머니는 음악가셨고 아버지는 자연에 심취하셨던 분이다. 1922년과 1923년에 나는 파리와 밀라노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열차나 파리와 앙카라를 잇는 동방특급 열차를 여러 차례 탔다. 그때 나는 주택의 도면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대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그린 도면을, 그 집에 알맞은 대지를 찾아주기 위한 도면을 갖고 다녔다고. 정말 그랬다. 이 계획안의 첫 번째 전제는 다음과 같았다. 태양이 남쪽에 있을 것. 고맙게도 늘 그랬다. 작은 언덕 앞 남쪽으로 호수가 펼쳐질 것. 호수와 그곳에 비치는 알프스 산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군림하면서 앞에 서 있을 것. 계획안을 결정짓는 것은 이것이다. 남쪽을 면해 폭 4m의 집이 길게 뻗는데 그 길이는 16m다. 창문의 길이는 11m다. 두 번째 전제는 주거 기계다. 개별 기능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치수들은 최대한의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공간들을 실용적으로 배열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을 계획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기능들에 맞는 최소한의 면적만 할당되어 전체 바닥 면적은 54제곱미터였다. 단층 주택을 그린 도면을 완성하니 통로를 포함한 총면적이 60제곱미터였다. 주머니 속에 도면을 넣고 다니며 오랜 기간 대지를 찾았다. 여러 차례 숙고 끝에 어느 날 작은 언덕 위에서 마침내 적합한 땅을 발견했다. 그곳은 호수의 면에 있었다. 그 땅이 이 작은 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포도를 재배하는 땅 주인 가족은 호감이 갈 정도로 상냥했다. 함께 한 잔 마셨다. 대지의 지리적 상황이 우리의 선택을 확증해 주었다. 밀라노, 취리히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제네바, 마르세유 등을 잇는 급행열차 타 다니는 역이 걸어서 2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도면이 대지 위에 자리 잡았다. 마치 손에 장갑을 끼듯이 꼭 들어맞았다. 호수는 창문에서 4m 앞에 있었고 도로는 문 뒤로 4m 떨어져 있었다. 다뤄야 할 면적은 300제곱미터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평선들 중 하나인 건물 때문에 망쳐져서는 안 돼. 비길 데 없이 훌륭한 전망을 제공한다. 집의 높이는 2m 50cm다. 이 집은 태양을 향해 길어진 상자다. 떠오르는 해는 비스듬한 채광창을 통해 한쪽 끝에서 받아들여진다. 그 후에 해는 온종일 집 앞을 순회한다. 태양, 공간, 푸르름 등을 얻었다. 우리는 100년 전부터 쌓여있던 흙으로 조성된 낡은 둑 위에 서 있다. 이 버팀벽은
매년 80cm를 오르내리는 호수의 물을 막고는 있지만 그 뒤로 물이 스며든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사람들은 호수에서 4m 되는 곳에 짓는다고 당신 미쳤군. 류머티즘에 걸려 고생할 거고 호수에서 반사되는 눈부심도 견디기 힘들걸 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관찰하지도 심사숙고하지도 않는다. 류머티즘,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증기는 어디로 가는가? 주전자 위쪽으로 가지 절대 주전자 옆에 머물지 않는다. 습기로 인한 류머티즘은 높은 곳, 즉 수면보다 50 내지 100m 위인 언덕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 사람들은 잎사각에 대해 무지하다. 나의 아버지는 이 집에서 1년간 사셨다. 이곳의 풍경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는 뇌샤텔 산맥의 1000m 고지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자연의 풍성함에 눈뜨게 해주셨다. 그 지역은 메마르고 거칠었다. 지평선을 가로막고 있는 한쪽은 산맥의 끝자락이자 프랑스의 론 강에서 시작하여 쥐라 산맥을 오르는 계단의 마지막 디딤판이었으며 또 다른 한쪽은 두 강에 의해 형성된 깊고 좁은 골짜기였다. 이 감춰진 계곡은 고립되어 과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700년 동안 그곳은 은신의 땅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가혹한 기후는 아래로 내려가길 원하고 그럴 수 있었던 사람들을 포도가 자라는 레마노스로 내려오게 했다. 1923년만 해도 이 목자의 길은 부하에 방치돼 있었는데 시온의 주교 관구와 로전 및 제네바의 주교 관구들을 잇던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였다. 1930년경에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도로 정책을 맡은 당국에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알프스 산도인 생플론 국제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 이 오래된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후로 교통소음은 목가적 고요함을 내쫓아 버렸다. 다행히도 이 작은 집의 정면은 다른 쪽으로 향해 있었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공사를 위한 예산은 극히 적었다. 시공자들은 이런 유의 건축물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공자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벽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콘크리트로 만든 속이빈 블록으로 쌓았다. 이것이 어느 날씨 좋은 날 쥐라의 고지대 농가들에서 혹독한 기후에 맞서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함석판을 집의 북쪽면에 덧댄 이유다. 유용한 이회장재는 보기에도 제법 그럴싸하다. 정확하게 이때쯤에 일항진 알루미늄으로 동체를 만든 상업용 비행기가 등장했다. 이 작은 집은 시대의 첨단을 걷고 있었다. 여기서 보이는 담장은 북쪽과 동쪽을 향한 전망을 차단하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전망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한다. 긴 안목으로 보면 어느 방향에서나 보이는 압도적인 풍경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로는 인간이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풍경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철저한 해결책을 통해 풍경을 한정짓고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전략적 지점에 뚫린 계곡물을 통해서만 방해받지 않는 조망을 가능케 하고 나머지 전망은 담장들로 가리는 것이다. 여기에 적용된 해법은 북쪽, 동쪽과 남쪽의 벽이 10제곱미터의 아주 작은 정원을 에워싸 실내화된 녹색의 방으로 만드는 것이었다.